현지 시각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움직이다가 이란의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43%의 석유를 조달한다고 하다가 그들의 선박이 공격당했다며 그들은 선박에 대열에 없었고 혼자 행동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선박은 어제 박살이 났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보호하던 선박들은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한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표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의 군사 능력이 크게 타격을 입은 점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한국의 백기를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지상군 투입을 비롯한 군사행동 확대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란의 종전 합의를 거듭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합의하길 원한다라고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란전을 작은 전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동 분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자국 선박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며 우리는 이들 국가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해협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유로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이번 임무를 프로젝트 프리덤으로 명명하고 중동 시간 기준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을 인도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이 식량과 필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며 작전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인도적 작전이 방해받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대표단이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AFP 통신이 인용한 해상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걸프 해역에는 900척 이상의 상선이 머물러 있으며 전쟁 초기에는 1100척을 넘었던 것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해상 질서 회복과 글로벌 물류 안정에 핵심 역할을 하며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주도의 항로 통제가 에너지 시장 안정과 동맹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지 시각 4월 30일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날 저녁 테헤란의 서부, 동부, 중앙, 남부 지역에서는 약 20분 동안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문제의 소음이 소형 비행체 및 정찰용 드론 요격과 관련된 폭음이었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타스님은 소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멈추고 테헤란 상공이 평상시와 같이 정상화되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추가 보도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날 악시오스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짧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습에 나설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폭발음이 실제 군사적 충돌의 전조인지 단순 방공 대응 차원의 상황이었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 특성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제한적 충돌이 단기간에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교착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해법이 동시에 병행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현지 시각 4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중 이란은 미국과 합의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시설 타격 이후 땅속에 묻혀있는 핵 관련 잔해를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하며 이란 핵 제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봉쇄의 파괴력은 실로 대단해서 이란은 석유 판매 수입이 단 한 푼도 없다며 바라건대 매우 곧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란은 지금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하지만 문제는 그들 지도자가 과연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골치 아프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한 미드나이테머 작전의 성과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잔해를 반드시 미국이 가져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어 핵 잔해는 비록 땅속 깊숙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가져오려면 불찾기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직접 가져오든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넘겨주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진행 중인데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다고 본다면서 나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작전이라고 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다소 더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숨이 막혀 죽어가는 돼지 같다면서 상황은 그들에게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서 석유 저장 시설과 송유관이 폭발 직전의 상태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악시오스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중부사령부가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짧고 강력한 공습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봉쇄 유지를 주요 협상 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이란이 여전히 굴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압박을 넘어 실제 군사 옵션을 병행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 유가 변동성과 금융시장 불안도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해상 통제권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국지전이 전면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해결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란의 붕괴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또 이란의 공식적인 정부 채널로부터 통보받은 것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현직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오는 빈 유조선을 차단하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을 막으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유 감산을 피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을 활용 중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자들은 이란이 남부의 원유 생산 및 물류 거점인 아흐바즈와 아살루에 등지에서 컨테이너는 물론 상태가 불량해 버려졌던 폐탱크까지 활용해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역봉쇄 조치로 사실상 이란 경제가 아사 상태에 놓이면서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칸타라 마을에서 헤즈볼라의 대형 공격용 터널 2곳을 발견해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해당 터널이 이란의 직접적인 지도로 건설됐다고 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450톤의 폭발물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널은 약 10년에 걸쳐 지하 약 25m 깊이에 구축됐으며 이란 정권의 자금 지원 아래 헤즈볼라의 갈릴리 점령 계획의 목적으로 건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터널은 서로 인접해 있으나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며 총 길이는 약 2km에 달하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레바논 남부에서 발견한 지하 시설 가운데 가장 긴 규모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시설들이 2024년 전투 당시 라브 알팔라신과 마이스 알자발 지역에서 확인된 지하 터널망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지하 땅굴에 수백 명의 군을 집결시킨 뒤 이스라엘 마을을 공격하기 위한 출격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요원들의 장기간 체류를 위한 다수의 무기와 생활 장비가 있었고 한 터널에는 2층 침대 여러 개가 놓인 방 10여 개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터널에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발사대와 이를 지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수직 통로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비롯한 오펙 플러스를 탈퇴한다고 선언한 건 오펙 체제에 불만을 가져왔던 미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동 오펙 회원국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동안 그들이 유가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오펙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은 UAE의 오펙 탈퇴는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오펙이 유가를 올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UAE의 탈퇴는 오펙의 가격 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도 오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며 UAE는 역내 두 번째로 큰 산유국으로 오펙 회원국 규정에 따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신규 경쟁자로 시장에 등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에너지 전략에 분명한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펙의 결속이 약화되면 국제 유가의 상방 압력이 완화되며 이는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UAE의 증산 확대는 공급 다변화를 촉진해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미국 셰일 업계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소비와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